제가 어제 얻었던 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스닥은 2만 선만 갔다 하면 일단은 지키려고 하는 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9월 25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도 어제 개장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하고 조금 쉬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를 하는 과정 동안 여러분과 같이 시장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방송을 켰는데요. 어제 매매가 아주 마음에 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은 났지만 수익이 났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익은 났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흐름으로 매매를 마무리를 못 졌는데, 일단 두 가지의 답지를 좀 얻었습니다. 두 가지의 답지를 좀 얻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활용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짚어보고 오늘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2% 83.57포인트가 상승한 42,208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진짜 강한 것 같습니다. 진짜 강한 것 같고요.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빠져서 장 초반에는 좀 흔들리기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가볍게 극복한 것 같아요. 정말 가볍게 극복을 하면서 참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요자리 익절을 했잖아요. 요자리 익절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도 추가 하락은 나오긴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때 타이밍 잡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잘라내지 않고 있었으면 꽤 까다로운 매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회복력이 빨랐어요. 거의 30분 만에, 30분? 냉정히 말씀드리면 20분 만에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근데 땡길 때를 보면 거의 수직 급등을 했어요. 나스닥이 수직으로 급등을 해버렸는데 굉장히 탄력이 좋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좀 빠져서 그랬는데, 이제 어제 주간에 중국이 뭐 했습니까? 대규모 경기 부양책 거의 200조에 가까운 자금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훈풍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도 수직 급등, 폭발적인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일본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하 이런 조치 때문에 주요 통화국의 시세들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이 선제적 조치 또는 대응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미 예견됐던 얘기고 시장에서 공론화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진 않습니다만, 확실히 이 중국 아이들은 사이즈가 틀려요. 대륙의 사이즈는 참 다르다. 이 대륙의 사이즈가 얼마나 다르냐. 지금 홍콩 주가 올려놓은 거 보십시오. 다 올려놨고요. 전고점을 때릴 판입니다. 전고점을 때릴 판이고, 이렇게까지 빠르게 수직으로 폭등을 할지 저도 이 부분까지는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력이 좀 좋다.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도 같이 가신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다르죠. 미국 쪽이나 우리나라는 어제 후반부에 겨우 쫓아갔고, 다우 쪽은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서로 대립각을 좀 세우는 위치다 보니까 저 부분이 마냥 호재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의미도 신고가를 찍었다는 것을 굳이 의미를 두자고 하면 의미를 두겠지만, 변동치가 그만큼은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점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대신 이제 기술주 쪽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었던 게, 이제 중국이 소비를 풀기 때문에, 소비를 풀게 되면 유동성이 좀 돌기 때문에 미국 제품에 대한 소진들, 아이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부품, 그래픽카드 마찬가지고, AI 칩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긍정적인 관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거라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치는 솔직히 0.2%가 뭐가 셉니까? 그쵸? 근데 움직이는 그 무브먼트가 정말 뛰어났어요. 정말 뛰어났다.
대신 나스닥은 항상 이제 1, 2, 3번, 다우지수 1등, S&P 2등, 나스닥 3등 꼴찌인데, 최근에 꼴찌였던 것이 분했는지, 가장 많은 0.56%, S&P 500은 0.25%를 상승하면서 좀 순차적인 1, 2, 3 순서로 순차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키 맞추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가에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추겠다에 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얻었던 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스닥은 2만 선만 갔다 하면 일단은 지키려고 하는 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제 최근 매매 영상 봐보세요. 제가 최근 매매 영상 보면 이런 자리들이 다 제가 익절한 자리들이거든요. 최저점 자리들, 부근이 다 제가 익절한 자리들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좋게 평가하면 잘 잡은 거고, 나쁘게 평가하면 추세랑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엄밀히 말하면 또 박스다 보니까 특별히 틀렸다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반등력이 너무나 셉니다. 급락만큼 반등 폭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그 점이 두렵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의아할 정도의 파괴력을 두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제 주가를 견인했던 내용 대상을 좀 보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움직였거든요. 이제 엔비디아가 움직였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종목끼리 돌려먹고 있다고. 이 테슬라가 어제 조금 덜 오르면서 엔비디아가 치고 올렸는데, 여러분 수건 돌리기 아세요? 참 요즘 젊은 친구들을 알라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때는 요렇게 가운데 사람이 있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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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사람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수건을 돌리죠. 근데 수건을 뒤로 돌립니다. 뒤로. 앞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뒤로 돌리죠. 뒤로. 그래서 뒤로 돌려서 이 술래가 이 수건 돌리기를 잡는 뭐 이런 게임이 있죠. 오징어 게임 시즌2도 이제 한다는데, 그런 옛날 게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제 엔비디아가 오른 뉴스를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웃었습니다. 네, 웃었는데, 일단 블랙웰 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블랙웰 칩에 대한 수주가, 그러니까 외부에 좀 판매가 있을 거다. 스탠리에서 블랙웰 칩에 대해서 대규모 출하가 예상된다. 예, 요거 좋습니다. 요거 오케이. 예, 오케이인데, 제가 조금 웃었던 것은 어제 시장을 땡길 때 언론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 제가 본 건 블룸버그밖에 없는데, 블룸버그에서 뭔 말을 했냐면, 엔비디아 잭슨왕이, 전 잭슨왕이라 합니다. 예, 잭슨왕이에요. 예, 잭슨왕이 자사주 매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식 매도가 종료됐다라는 기사를 어제 내보내줬어요. 내보내줬는데, 이게 공시를 보면 이게 9월 13일 날 끝난 겁니다, 여러분. 9월 13일 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가 끝난 시점이거든요. 근데 끝난 시점인데, 어제 저 내용을 가지고 펌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미 고점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미 뭐 대주주가 야, 이거 대놓고 매도하겠다고 공시 나왔는데 이걸 더 갈 거라고 말하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제 시방 영상에 제가 매일 노래 불렀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까지 드렸어요. 엔비디아 얘기만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좋은 얘기 해주면 구독이 들고 나쁜 얘기 해주면 구독이 빠진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잭슨왕이 매도를 한 2달여 정도 하다가 3달 가까이 2달 됐네요. 하고 이제 매도가 종료됐다 이 뉴스로 어제 주가를 들어 올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지나간 얘기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들이었는데, 그 뉴스를 내주니까 사람들이 달라붙었어요. 거래량이 따라붙었어요. 거래량이 172%까지 올라왔거든요. 거래량이 좀 따라붙으면서 엔비디아가 사실 파괴력이 워낙 세니까 엔비디아 땡겨지면 TSMC 가는 거고, TSMC 가면 브로드컴 가는 거고, 뭐 세트잖아요. 세트.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세트 시키면 햄버거 나오고 감자튀김 나오고 콜라 나오는 이 기본적인 콤비네이션 아니겠습니까? 지금 콤비네이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가 주식시장에 이제 17년, 16년, 이제 16년이 넘어가는데 늘 하면서 사실 이런 기사 진짜 안 좋아합니다. 예. 정말 흔히 말하는 물량 떠넘길 때 하는 아주 전형적인 나쁜 패턴들이라 모르는 개미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수건 돌리게 하고 있는데 이거 눈 감고 있는 술래라 눈 감고 있는 술래들이 물건 다 돌리고 있을 때 이게 결국은 어이구 이제 잭슨왕이 다 끝났으니까 사도 되겠네 하고 사버리면서 이 고가로 물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빠져야 된다 이런 논리법이 아니라 고점에 물릴 수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싼 가격에 사고 비싼 가격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클에 좀 있다는 게 조금 별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바라보는 뷰에서는 너무 언론 플레이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언론 플레이 한 것 같고 이 언론 플레이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하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주가의 위치가 공교롭게도 신고가에 있으면 저는 그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보는 투자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러한 동작이 나타난 것을 부담스럽게 보고 좋지 못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제 견해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매매하는 스타일을 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격 소수점까지 맞춰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갔지요? 이 가격 근처까지 왔죠? 이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그냥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플레이를 별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렇다고 이제 고점을 잡아놓고 매물 소화하면서 물량 떠넘기면서 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확대 해석은 좀 어려운 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체력이 너무나 강해요. 기본적인 체력이 너무나 강해요. 여러분 우리 한때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저희도 그 당시에 저희는 코로나가 저희 직원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코로나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 거의 안 걸렸어요. 예. 방역을 잘해서 그런지 내부적으로 최고치 때도 저희는 코로나가 안 걸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의 다 끝날 무렵쯤에 저희가 한번 퍼졌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를 보면 이제 기초적으로 본인들이 좀 건강하고, 평상시에 퇴근하고 헬스도 좀 하고 건강관리 했던 친구들은 금방금방 회복하고 하루 이틀 앓고 나니까 괜찮고 이랬던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좀 며칠씩 아프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좋으니까 사실 그런 바이러스 기운이 있어도 금방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기초 체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초 체력이 좋은데 뉴스도 좋은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같은데 이거를 경험적 데이터나 사실적 데이터로 치부해서 보면 사실 좀 배드거든요. 좋지 않아요. 별로 좋은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봐서는 제가 어제 두 가지 얻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방금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2만 구간에 대한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밴드 확장력은 없다. 밴드에 대한 확장력은 좀 없다. 대신 밴드의 확장력은 없지만 시세의 지킴력은 있다예요. 그러면 고점은 좀 낮아질 수 있고 저점은 유지되면서 전형적인 수렴형 구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수렴 구도에 들어갈 수 있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는 현물의 현재의 사이클링, 현재의 교대 사이클링, 지금처럼 특정 종목 사이클이 매도하고 또 이쪽 종목이 반등하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멈추는 시점에서 진위 여부가 판가름 될 것 같고 현재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조금은 까다로운 장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도 어제처럼 좀 까다로운 장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와 비슷한 전 전략을 쓸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어제와 같은 전략을 쓸 생각이고, 여기서 이제 그 전략을 변경시키려고 하면 사실 다우랑 나스닥은 좀 결이 다른 게, 다우는 이미 신고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은요 지금 요 자리까지는 아직은 몰라요. 여기가 뚫려서 이 구간 정도에서 시세를 형성하면 신고가에 대한 노름을 하러 가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건 이렇게 박스를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위치까지는 박스권으로 일단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커트가 나오더라도 커트를 해버리고 다시 전략을 해서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오늘 활용해 볼 계획이고요. 지금 위치상 오늘은 사실 굉장히 지금 아침부터 제가 군침이 많이 땡겼어요. 아침부터 개장하면서 출근하면서 계속 지금 군침이 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장이 어저께 참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예, 용이 승천을 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용이 기침 한번 하시면서 또아리를 트긴 트셨는데, 그 용이 잠깐 누워서 쉬고 계십니다. 전강 후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근데 이 패턴을 고스란히 지금 나스닥이 따라와 버렸거든요. 이게 개장한 직후인데 그대로 따라와 버렸어요. 위치상 저는 지금 어제 매매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너무나 군침이 도는 자리라 빨리 진행하고 싶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속도를 죽여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첫 스타트를 제가 좀 껄끄럽게 가다 보니까 후반부에 좀 지치는 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롱게임을 잘하려고 하면 조금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접근하는 5장 전략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쵸? 정답은 늘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시장의 움직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어느 정도의 뚜렷한 주관은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러쿵저러쿵 양방향에 대해서 다 열어놔 버리면 흔히 말해서 양쪽에 뺨을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우리 흥부와 놀부 동화책을 보면 그런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밥풀을 내줬더니 형수가 주걱으로 한쪽 싸대기를 쳤더니 반대쪽 뺨도 내면서 이쪽도 때려 주십시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양쪽을 다 내놓고 하기보다는 한쪽 뺨을 내놓고 그냥 대응하는 것이 후속적인 큰 그림, 큰 전략을 위해서는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현재는 시장이 수건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조심하자. 내용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주가의 위치다. 근데 그 맛있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 뉴스가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다. 그 점을 좀 조심하자. 이러한 내용 가지고 오늘장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부터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홍 대표였습니다.